여러분, 혹시 한때는 너무 위험해서 공포의 독소로 불렸던 물질이 지금은 병원에서 가장 돈이 되는 치료제이자 시술제가 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너무 독해서 전쟁 무기나 테러 물질 이야기까지 따라붙었던 물질이 지금은 오히려 피부과와 병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이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보툴리눔 톡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보톡스 이야기입니다. 보톡스라고 하면 보통 주름, 사각턱, 피부과 시술 같은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보톡스의 출발점을 따라가 보면 그 안에는 단순 미용 이야기가 아니라 식중독, 신경마비, 생화학 무기 가능성, 치료제 혁신, 그리고 한국 제약사들의 치열한 소송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흥미로운 과학 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산업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독이 약이 됐는지, 왜 한국에서 보톡스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이슈를 볼 때 어떤 기업들을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은지까지 한 번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9세기 유럽입니다. 당시 벨기에에서 한 미생물학자가 시골 장례식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상한 소시지를 먹고 난 뒤 근육이 마비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인으로 보이는 세균이 발견됐고, 라틴어로 소시지를 뜻하는 보툴러스에서 이름을 따 보툴리즘, 보툴리눔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즉 보툴리눔은 처음부터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시지 중독 사건을 추적하다 발견된 독소의 역사에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히 배탈을 일으키는 세균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사람 몸의 신경을 공격해서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호흡에 필요한 근육까지 마비시키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툴리눔의 본질은 단순한 식중독균이 아니라 몸의 신경 전달을 끊어버리는 독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이 정도 독성이면 무기로 쓰이면 엄청 위험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실제로 보툴리눔은 오랫동안 가장 강력한 독소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강한 독성과 좋은 무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보툴리눔은 독성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실제로 무기로 쓰기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금속 파편처럼 형태가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환경에 민감한 단백질 독소이기 때문입니다. 햇빛, 공기, 온도, 확산 방식 같은 변수의 영향을 받고 공중에 퍼뜨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만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보툴리눔은 너무 강한 독이라는 공포는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무기라기보다 극도로 민감한 관리 대상에 더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이 독을 보고 무기를 떠올렸지만 누군가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잠깐, 근육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다면 이걸 아주 약하게 조절해서 오히려 치료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발상이 완전히 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사시 같은 안과 질환 치료에 활용됐고, 그 다음엔 주름 주변 근육 움직임을 줄여서 미용 시술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알려진 이름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보톡스는 그냥 주름 펴는 미용 주사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신경 전달을 조절해서 근육 움직임을 통제하는 약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미용을 넘어서 치료 영역으로 계속 확장됩니다. 지금은 만성 편두통, 과민성 방광, 다한증, 근육경직, 경부 근긴장 이상, 사시 같은 영역까지 여러 적응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톡스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예뻐지는 시술이 아니라 치료제로서도 계속 영역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형 약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장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제약사들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까요? 겉으로 보면 그냥 미용시술 시장 점유율 싸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톡스는 병을 완전히 끝내는 약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신경 전달을 조절해서 효과를 내는 방식입니다. 즉, 한 번 맞고 영구적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효과가 끝나면 다시 시술하거나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단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반복 수요가 계속 생기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용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치료 적응증이 계속 넓어질 수 있다면 이건 그냥 피부과 시술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 시장을 볼 때는 단순히 주름 시술 잘 된다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미용 시장에서 강한지, 누가 치료 영역 확장 가능성을 더 갖고 있는지, 누가 규제와 분쟁을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단순히 보톡스 산업이 크다는 것보다 그 안에서 어느 기업이 치료 확장성, 수출, 소송 이슈, 의료 관광 수혜를 먼저 가져갈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이야기는 한국의 보톡스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한국은 이미 보툴리눔 톡신 생산 기업이 많고 가격 경쟁력도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볼 때는 그냥 보톡스가 인기다가 아니라 어느 기업이 실제 생산력과 브랜드, 수출 경쟁력, 그리고 균주 관련 정통성을 갖고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 이 흐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같은 곳들입니다. 이 세 기업은 단순히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가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메디톡스는 균주와 기술의 원조성, 대웅제약은 균주 출처와 소송 이슈, 휴젤은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확장성 측면에서 각각 다른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보톡스 테마 안에 있어도 투자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회사 간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은 출발점이 되는 균주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균주를 어디서 얻었는지, 정말 독자적으로 확보한 건지, 혹은 누군가의 기술이나 자산이 넘어간 건지에 따라 시장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보톡스 전쟁은 그냥 한 번의 재판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바이오 보안, 생산 정통성, 장기 시장 주도권이 한꺼번에 얽힌 싸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을 볼 때도 이걸 단순히 보톡스 회사로만 묶어보기보다는 메디톡스는 어떤 포인트에서, 휴젤은 어떤 포인트에서, 대웅제약은 어떤 포인트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눠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소송 이슈가 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수출 실적과
효과, 점유율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어떤 시기에는 치료 적응증 확대 기대감이 붙는 기업이 더 먼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건 한 종목 찍기보다 같은 산업 안에서 어떤 포지션의 기업인지 구분해서 보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보톡스 시장이 한국 안에서만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에서 피부과와 미용 시술을 받는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의료 관광 지출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과 진료 비중이 높고 리프팅과 보톡스 같은 시술이 대표적인 인기 항목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시술 많이 받는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흐름은 결국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미용의료, 시술 제품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전반이 하나의 K-의료 관광 산업으로 묶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 종목을 볼 때도 단순히 제품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K-미용의료 수출과 의료 관광 확장 흐름 안에서 누가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같은 기업을 볼 때도 그냥 보톡스 시술 테마로만 보면 조금 아쉽고 오히려 앞으로 한국 미용의료 경쟁력이 커질수록 어떤 기업이 제품, 브랜드, 수출, 의료 관광 수요 증가의 흐름 속에서 같이 주목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결국 보톡스는 단순 미용 시술 한 카테고리가 아니라 치료 확장성, 소송 이슈, 수출 경쟁력, 의료 관광 수혜가 한 번에 얽혀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툴리눔은 원래 상한 소시지 식중독 연구에서 출발한 아주 위험한 독소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위험한 독의 작동 원리를 거꾸로 이용해서 오히려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은 단순 미용 시술을 넘어서 편두통, 과민성 방광, 다한증 같은 치료제로도 확장되며 시장 가치를 키워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에서는 균주 출처와 기술, 소송, 시장 주도권 문제가 얽히면서 보톡스 전쟁이라는 아주 독특한 산업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 의료 관광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이 시장이 단순 국내 시술 시장을 넘어서 더 넓게 커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 중 하나가 지금은 가장 돈이 되는 치료제이자 시술 시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건 독성 자체보다 누가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누가 더 넓게 적응증을 확장하고 누가 더 오래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실 때 단순히 내용만 듣고 끝내기보다 이 이슈에서 실제로 같이 봐야 할 관련 기업이나 종목은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영상 주제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련 기업, 직접 수혜 가능 종목, 그리고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이슈 종목들까지 너무 과하지 않게 같이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보톡스 주제로만 봐도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처럼 같은 산업 안에서도 포인트가 다르고 어떤 시기에는 소송 이슈가, 어떤 시기에는 수출과 실적이, 또 어떤 시기에는 치료 확장 기대감이 더 크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사야 하냐보다 이 이슈에서는 왜 이 기업들을 같이 봐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슈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슈에서 먼저 체크해야 할 관련 기업과 종목까지 같이 받아보고 싶으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폼에 남겨주시면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는 어떤 기업을 봐야 하는지, 어떤 종목은 왜 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는지 이런 흐름까지 더 자연스럽게 영상 안에 녹여서 계속 콘텐츠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설명란 구글 폼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관심 산업과 기업들이 다음 영상 주제와 구성에 직접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